I say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entire dictionary of words is the word tariff. I love tariff. If I run this country, if I'm going to be president of this country, I'm going to put a 100, 200, 2,000% tariff. They're not going to sell one car into the United States because we're not going to destroy our country. It's pure economic. We have big deficits with, as you know, with all three of them. And in one case, they're sending massive amounts of fentanyl, kill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대폭 관세 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우리 금융시장까지 큰 폭의 요동을 쳤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관련 내용 SBS 뉴스브리핑팀 이현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각국에 트럼프가 지금 얼마씩 관세를 더 이른바 말 그대로 때린다고 한 겁니까?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모든 상품의 25%까지, 그다음에 중국은 현재 이미 25%를 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10%를 더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캐나다에서 사실 미국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꽤 들어오거든요.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이 휘발유 값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석유에 대해서는 이제 25%가 아니라 일단 10%로 해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올리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와 미국이 워낙 이제 가깝게 붙고 비슷한 나라니까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사갖고 오는 개인적인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800까지는 관세를 안 물리는 그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중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 내가 그동안에 때리겠다 한 것이 엄포가 아니고 나 지금 진심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는 제스처를 지금 취하는 겁니다. 자, 일단 국가 간 협약으로 정해진 관세를 갑자기 올리려면 아무리 트럼프가 막무가내지만 네.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 국가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이 상대국에 대해서 관세를 그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그 미국의 위기라고 이제 들고 있는 것은 불법 이민자가 난입하는 문제, 그 이른바 남쪽 국경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펜타닐로 대표되는 그 마약류의 그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펜타닐 같은 그런 그 마약류 진통제로 인해서 1년에 숨지는 미국 사람이 1년에 한 5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나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전쟁보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죽고 있는데 이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제 그런 취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정말 SBS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만 정말 무서운 마약이더군요. 그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고 네. 하죠.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이것에 중독이 되면 정말 좀비가 된 것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결국은 그 복용량을 넘겨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양상을 띱니다. 그 원래는 이제 의료용으로 개발이 된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의료비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아픈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을 하다가 중독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고요. 특히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그 다른 마약과 합성이 된 형태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마약 중독자를 크게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중국에서 이제 완제품 형태로도 오다가 2010년대 말에는 중국 당국도 이제 미국의 압력을 받고 또 중국 자체도 이제 실제로 마약을 굉장히 엄하게 단속하는 나라니까 완제품 형태의 펜타닐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는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펜타닐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의 물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또 이제 그 멕시코나 캐나다로 몰래 넘어간다든가 또는 이제 가루 형태로 돼서 홍콩이나 기타 제3국을 통해서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로 가서 극의 약재로
제조가 된 뒤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무역 적자가 심해지니까 너네 나라에서 우리한테 수입하는 물건 관세 좀 올릴게. 네. 뭐 이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경제 자,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 마약 때문에 관세 올릴게 이건 좀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안 푸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나 당신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 비용을 미국에 전가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고 그 관세를 걷어서 우리가 마약 문제 또는 뭐 불법 체류자 문제 또 제조업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이제 그런 비판도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 실제로 이 세 나라가 미국에 엄청난 무역 적자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관세를 걷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도 힘을 주어서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일단 관세 일맥이거나 올린 이들 나라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 얼마나 되는 건가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 세 나라가 전체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정도가 됩니다. 중국은 워낙 뭐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나라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북쪽과 남쪽에서 미국보다는 싼 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데요. 네.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다시피 지난해 상반기에 중국한테 미국이 적자 본 금액이 1,276억 5,300만 달러. 단연 1등이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그다음에 한국도 지금 6위에 있고 캐나다는 지금 9위에 있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보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벌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좀 안심하기 조만간 조치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이번에는 뭐 한국이 거명되진 않았지만 저 리스트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굉장히 불안하다고 봐야죠. 자, 미국이 관세를 매길 이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사실 우리로서는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나라들이 먼저 대상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것도 상당 부분은 미국 국내 정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훨씬 와닿는 나라고 중국이 훨씬 눈에 띄는 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나라들을 택한 이유도 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렸을 때 훨씬 반응이 크게 올 나라들을 고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들이 하는 수출에서 네. 미국으로 가는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관세를 25% 올린다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뜨겁고 아프게 느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할 가능성도 좀 더 크다고 보고 먼저 때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미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 국경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멕시코 몬테레이 기아차 공장은 지난해 약 25만 대를 생산해 그중 절반가량을 미국에 판매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와 가전공장, 포스코 강판 공장 등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92곳에 달합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인건비도 저렴해 멕시코에 자리 잡았던 건데 당장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북미 최대 광물 생산지인 캐나다에 진출해왔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등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도 직간접적으로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반도체, 철강,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언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는지도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4월까지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멕시코, 캐나다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정작 한국에 대한 관세 선포가 되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한국을 상대로 관세 얼마 올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우리 산업은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게 참 이제 분야별로는 방금 전에 보신 리포트물에도 나옵니다만 한국 경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혹시 수출하는 대기업이 나랑 뭐 직접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한국 경제라는 게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 돈이 이제 국내에서 돌면서 내수가 성장해가는 그런 그렇죠.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버는 큰 기업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줄게 되면 결국은 국내적으로도 큰 타격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일단 뭐 업종별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뭐 자동차, 전자, 뭐 배터리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그 배터리 그 대표적인 주식으로 거론되는 그 네. 주식의 경우는 거의 9% 가까이 오늘 빠졌더라고요. 뭐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솔루션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예. LG엔솔은 아까 4%대로 빠진 모습을 네. 보였고 코스피가 한 3% 이상 빠졌다가 마감 가까워지면서 2.5%로 낙폭이 네, 좀 금융시장 줄어드는 굉장히 모습이 출렁했어요. 보이긴 했는데 네. 금융시장의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그 트럼프가 1월 31일에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말할 때 반도체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갖는 그 의미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 올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오늘 별로 좀 좋지가 않았고요. 그 지난해 10월에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 시나리오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에 과연 한국에 얼마나 타격이 있을까를 계산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우리나라의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한 65조 원 정도가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2024년 우리나라 수출이 한 6,838억 달러쯤 되거든요. 네. 그거에 거의 6.5% 가까운 폭입니다. 물론 굉장히 실제로 큰 그렇게 비중이군요. 최악으로 6.5% 수출 감소가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네. 뭐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그 국내 총생산, GDP의 성장률이 0%대로 추락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큰일이군요. 참. 어쨌든 미국발 관세 폭탄을 먼저 맞은 나라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It will have real consequences for you, the American people, potentially shutting down American auto assembly plants and other manufacturing facilities. Frente a una circunstancia que se pudiera dar, estamos preparados, tenemos un planteamiento y siempre la búsqueda del diálogo con el gobierno de Estados Unidos. 네, 자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직접 보복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면서 이 플로리다의 오렌지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건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캐나다는 그 155조 원어치의 미국 상품에 대해서 이제 25% 같은 그 세율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플로리다 오렌지, 그다음에 뭐 테네시주의 위스키, 켄터키산 땅콩 버터 이런 품목들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플로리다 오렌지가 눈에 띄는 게 네.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사저가 있는 곳이죠. 마라라고 리조트가 이제 있죠. 예. 플로리다에 있고 그다음에 그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참모의 상당수가 플로리다 공화당 출신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의 정치적 본진에 압박을 가하겠다. 네. 당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한테 타격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네시나 켄터키 이런 지역도 공화당 유권자가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의 산업에 타격을 줌으로써 트럼프한테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겠다. 이제 이런 계산이 아주 노골적으로 캐나다의 대응에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멕시코 얘기 들어보면 일단 이 문제를 대화로 풀자. 네. 자 캐나다하고는 약간 좀 온도차가 있군요. 조금 다른 느낌이 네. 들죠. 근데 이제 멕시코는 며칠 전에 보복관세 25% 우리도 준비돼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 마음 먹고 대응하면 우리도 피해를 보겠지만 미국도 일자리 한 40만 개 정도 영향을 받을 걸?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응을 천명해 놓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정식으로 관세 발동을 천명을 하니 그에 대해서는 멕시코 대통령 같은 경우에 좀 차가운 머리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트럼프 본인은 사실 멕시코 정부에 대해서 그 국제 마약 조직과 무슨 뭐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모욕적인 발언을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자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는 멕시코 사람들이 워낙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중국은 일단 WTO 규칙을 언급했습니다. 美方单边加征关税的做法严重违反世贸组织规则，不仅无异于解决自身问题，也对中美正常经贸合作造成破坏。对于美方的错误做法，中方将向世贸组织提起诉讼，并将采取相应反制措施，坚定维护自身权益。
자, 중국 입장이 상당히 좀 신중합니다. 자, 예. WTO 제소하겠다 그러는데 WTO 제소로 해결되는 게 있긴 합니까 요즘? 그러게 말이죠. 예. 사실 중국이 멕시코나 캐나다보다도 정말 1대1로 보복 관세하자면 미국에 대해서 훨씬 압력을 가할 카드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경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WTO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WTO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중재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그 정도로 무력화가 돼 있습니다. 네. 미국이 그 꽤 오래 전부터 WTO가 미국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뭐 보내야 되는 사람, 뭐 재판관 이런 거 안 보내고 돈도 제대로 안 내고 해서 무력화를 시켜왔어요. 그런 사정을 중국이 뻔히 알고 있는데도 이런 것은 지금 이 문제를 국제정치 차원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는 그동안에 미국과 유럽에 주장하는 바처럼 중국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 사실은 트럼프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국제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뭐 왓튼 스쿨 출신의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업도 크게 했고 네. 관세를 높이면 그게 결국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데 네. 이걸 몰랐을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니까 역사상 가장 멍청한 관세 전쟁이다 네. 이렇게 이른바 비판하는 사설도 냈던데요. 네.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뭐 우리도 아는 걸 트럼프가 모를 리는 없을 거죠. 그렇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올해 78살이거든요. 네. 6월이면 이제 79살이 되는 노인입니다. 그러면 한 20, 30년 전에 자기가 훨씬 왕성할 때에 생겼던 어떤 세계라는 인식들이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80년대부터 중국 등의 나라들이 미국을 그 벗겨먹는다. 그래서 이걸 관세로 그 징벌을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 정치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카드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경제 전문가들의 소위 반론 때문에 미국이 결국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악화됐는데 나는 정말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관세 부과가 돼서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이 압박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다음에 일부 충격은 수출입업자들이 좀 흡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트럼프로서는 자기가 정치적 이득을 꽤 거둘 수가 있고 정말로 나중에 이제 경제적 타격이 생기면 뭐 한 발을 빼든지 또는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서 비난을 전가하다든지 그런 거는 트럼프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조만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의 정치적 혼란 때문에 지금 마땅한 대처가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강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현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